오늘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나왔는데요.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생산 현장에서의 원료 등에 들어가는 재료의 물가를 지수화한 것으로 일정 시간 이후 소비자 물가 CPI에 영향을 줍니다. 미국 연준 FOMC는 금리 인하 또는 금리 동결 등 통화금융 정책을 결정할 때 물가와 고용을 가장 중요하게 참고하는데요. 물가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나면 금리를 올리고 반대로 물가가 내려가면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됩니다. 고용이 위축되면 금리를 내리고 반대로 고용이 뜨거우면 금리를 올리게 되는데요. 최근 고용지표가 예상 밖으로 뜨겁게 과열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물가마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면 연준 FOMC로서는 금리 인하를 추진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금리를 동결하거나 오히려 금리를 인상해야 할 수도 있는 건데요. 뉴욕 증시가 CPI와 PPI 등 물가지수를 예의주시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고용보고서의 과열로 뉴욕 증시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물가 동향을 미리 예고해주는 미국의 PPI, 즉 생산자 물가지수가 오늘 나왔었는데요. CPI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도매 물가지수인 PPI는 연준이 FOMC가 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중요한 지표로 참고하는 것으로 향후 금리 인하 또는 동결, 그리고 금리 인상 등의 바로미터가 됩니다. 특히 PPI 생산자 물가지수는 기업 간의 대량 거래에서 형성되는 모든 상품의 가격 변동을 측정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14일 뉴욕 증시에 따르면 12월 PPI는 예상보다 덜 올랐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은 3.3%였습니다. 에너지와 식품 등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전월 대비 0.1%로 역시 전망치 0.3%를 밑돌았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3% 상승했습니다. 최종 수요 재화 가격이 전월 대비 0.6% 올라서 강세를 보인 게 지난해 12월 생산자 물가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에너지 가격이 전월 대비 3.5% 급등한 게 재화 가격 상승에 기여했고, 작년 11월 생산자 물가 상승에 기여했던 식품 가격은 전월 대비 0.1% 오히려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최종 수요 서비스 가격은 전월 대비 변동이 없었습니다. 월가 안팎에서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멈춘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물가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도매 물가로도 불리는 생산자 물가는 일정한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재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CPI 소비자 물가 지수의 선행지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서서히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PPI 생산자 물가지수는 CPI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 기준의 PCE 물가지수 등과 함께 연준 FOMC가 금리 동결, 금리 인하 또는 금리 인상 등의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참고하는 경제지표인데요. 생산자가 상품 생산을 위해서 원료용으로 구매하는 원자재의 가격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판매용으로 시중에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의 PPI 물가지수는 CPI 물가지수의 선행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CPI 등 물가지수가 높게 나오면 연준 FOMC의 금리 인하는 그만큼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PPI가 예상보다 높으면 금리를 오히려 인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이렇게 CPI와 PPI 그리고 PCI 물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인데요. 여기에 달러 환율, 국채금리, 국제유가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CPI와 PPI 그리고 PCE 물가지수에 일희일비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PPI 물가지수는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 가격 지수인데요. 제조업자가 판매한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 변동성을 측정해서 계산합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통상 한 달 정도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지수에 영향을 주는 선행지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 못지않게 중요한 지수입니다. PPI 계산에 포함되는 상품과 서비스에는 농수산물, 광산품, 공산품, 섬유 및 가죽 제품, 목재, 석유화학 제품, 플라스틱화 전자전기 제품, 운송장비, IT 등으로 아주 포괄적입니다. 모건 스탠리 등 일부 대형 은행의 이코노미스트들은 12월 고용지표 발표 이후 연준이 추가금리 인하에 대한 예측을 낮췄는데요. 최근 공개된 12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여러 의원들이 디스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 둔화 과정이 일시적으로 중단됐거나 중단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월 CPI 지표는 실제로 중단됐다는 견해를 뒷받침할 가능성이 높으며 앞으로 통화정책 결정에 신중한 접근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는 견해를 보였다고 블룸버그는 요약했습니다. 여기에 16일 발표될 12월 소매 판매 수치도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곧 CPI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엔비디아 잠깐 봅니다. 엔비디아는 반도체 업계에서 여전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애널리스트들은 주식에 대해서 매수 등급을 재확인하며 투자자들이 엔비디아 주식을 보유해야 할 몇 가지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했는데요. 첫째로는 CES에서 엔비디아 경영지가의 최근 회의에서 블랙엘 칩의 성공적인 출시와 관련한 긍정적인 신호를 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경쟁사인 브로드컴과 마벨 같은 기업들이 개발한 맞춤형 칩으로 인해서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엔비디아의 전략은 여전히 견고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엔비디아가 새로운 시장으로의 확장을 통해 중요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가 이번에 CES에서 새로 보여준 프로젝트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로보틱스, 자율주행차, AI 기반 PC 및 워크스테이션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셋째로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2025년 예상 수익의 약 31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엔비디아의 주가는 전형적인 밸류에이션 범위인 20대에서 30배 중간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고려할 때 엔비디아를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 만든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싸다는 소리죠.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이벤트들이 엔비디아의 AI 산업 내 지배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2월 26일 예정된 4분기 실적 발표와 3월 17일 열리는 주요 GTC 컨퍼런스는 엔비디아의 지속적인 혁신과 AI 투자에서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전했습니다. AI 기술에 대한 잠정적인 수출 제한과 같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회복력이 돋보인다고도 지적했고, 애널리스트들은 엔비디아가 기술적 리더십과 확장되는 시장 기회에 힘입어서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AI 시대의 시작을 알린 챗GPT에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기능들을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있는데요. 챗GPT 안에서 매일 하는 일을 등록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작업 태스크 기능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15일 오픈 AI는 챗GPT 플러스, 프로, 팀스 등 유료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작업 예약 기능 업데이트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무료 이용자에게는 추후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기능은 원하는 시간이나 실행 주기를 입력하면 이에 맞춰서 명령어가 실행되고 그 결과물을 메일로 알려주는 기능인데요. 오픈AI는 일회성 알림이든 반복 작업이든 필요한 일과 시기를 챗GPT에 알려주면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작업 기능 베타 버전을 오늘 출시한다며 주간 글로벌 뉴스 브리핑 보내기, 매일 15분 맞춤형 운동 받기, 향후 알림 설정하기 등 챗GPT가 수행하기를 원하는 작업을 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시간을 설정하고 삼성전자와 애플,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과 주요 뉴스를 정리해달라고 입력하면 정해진 시간에 작업을 수행했다는 메일이 온다고 합니다. 결과물을 확인하면 주가와 함께 애플의 2024년 아이폰 출하량, 엔비디아 주식에 영향을 미친 신제품 출시 관련 소식 등이 쭉 나온다고 합니다. 와, 이거 저희한테 진짜 필요한 기능이네요. 힐링 가족 여러분, 다음 영상은 힐링 여행자님의 영상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성공투자 파이팅!